네, 안녕하십니까. 엘카입니다. 차량 앞범퍼 작은 흡시 때문에 마음 상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모닝 차량 오너분이 직접 엘카 DIY 공간에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손으로 앞범퍼 흠집 복원하는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작은 스크래치 때문에 고민 많으셨던 모닝 차량 오너님. 처음엔 걱정도 많으셨지만 완성 후에 뿌듯한 미소가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앞범버 DIY 복원. 자, 보시면은 이쪽 부위에 이제 상처가 있으셨는데 붓펜으로 이렇게 이제 페인트 붓으로 이렇게 바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인트 붓의 한계성 이게 딱 이렇게 보이죠? 티가 많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복원할 부위인데 여기와 여기와 그다음에 이쪽 그리고 또 이쪽 이렇게 잔흠집 뭐 근데 뭐 그냥 얼핏 지나가면은 잘 모르는데 이게 또 내 차다 생각하면은 계속 눈에 밟히거든요. 이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해뒀죠. 이 부위를 이제 복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샌딩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육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 말에 따라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샌딩한 장면이 나왔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0, 600 방까지 아니 400, 600이래. 아유 죄송합니다. 320방 정도로 지금 우선 샌딩을 한 상태입니다. 샌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샌딩이 잘 됐으면은 퍼티를 안 바르고 뭐 600방까지 넘어가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샌딩을 해 보니까 요 테두리 부위에 좀 라인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퍼티를 발라가지고 살려주면서 하려고 320방까지 샌딩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퍼티를 발랐죠. 퍼티 바르고 이제 샌딩을 한 모습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샌딩 320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린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퍼티를 바릅니다. 퍼티를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샌딩이 들어가겠죠. 이제 퍼티가 얇게 발리면은 뭐 320, 400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방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20방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400, 600방까지는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320방은 내가 힘든 부위만 먼저 이렇게 살짝 전처리를 해준다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320으로 전체를 다 잡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망치기 쉬우니까 320으로는 전처리만 한다. 그리고 400으로 어느 정도 맞춰준다. 그리고 600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600방까지 마무리된 샌딩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서페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링을 해놨고요. 뭐 이쪽까지는 굳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막 날리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혹시 걱정이 되시면은 역커버링이라고 그때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커버링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종이 테이프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붙여서 이게 이제 비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페인트가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 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버링이 있으면은 이렇게 테이프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이 비닐을 역으로 뒤집어서 여기서 고정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위 종이 테이프만큼의 턱이 여기 살짝 떠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터패를 뿌렸을 때도 이제 옅게 묻어요. 플라스터패가. 그러면 내가 어차피 샌딩해야 되기 때문에 샌딩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숙달되시면은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색깔을 칠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 날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기술이 됐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걱정되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쪽 편에 역 커버링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쪽 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게 뭐지? 하실 겁니다. 요 갈색 빛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스포티라고 하는데 서페를 이제 뿌리게 되면은 퍼티 작업을 했던 그 부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퍼티가 이제 기공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부분이 제대로 퍼티 작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스 퍼티로 그 기공 부분을 메꿔준 겁니다. 자, 서페는 이렇게 뿌렸고요. 그래서 서페를 뿌리고 첨방으로 이제 샌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가 였죠. 끝에 부위들이 였죠.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턱을 없앤 겁니다. 이 턱을 없애야 나중에 이제 도장을 했을 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번엔 색상을 뿌렸습니다. 이제 색상을 한 번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쪽 아까 기스퍼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서페 있는 부분 쪽에 먼저 뿌려줍니다. 뿌려줘서 어느 정도 색깔을 잡아주고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위는 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노즐 각도를 약간 틀어가지고 그냥 살짝 끝에 멈출 때 날리게끔만 살짝만 날리게끔 하고 중요한 거는 이쪽 부분엔 너무 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색상 칠할 때.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면과 이 면에 색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색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뿌리지 말아라.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이쪽 부분은 많이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엘카 색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엘카 색상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국내차 페인트겠죠?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금액이 27,500원인데 이 페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독일 스피세커 거예요. 조색 페인트를 저희가 독일 스피세커 조색 페인트를 갖다가 조색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는데 퀄리티가 좋아요. 비싼 만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공업사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또 두 번째 좋은 장점은 데이터가 많아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똑같은 소나타인데 2005년, 2006년, 2007년 똑같은 NW 컬러의 노브라이트라고 하는데 근데 데이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보면은 배합량이 다릅니다. 이 페인트의 배합량이 각각 달라요. 그렇다라는 거는 미세한 색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식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나타 2005년 NW를 만들고 싶다. 그럼 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조색을 해서
스프레이 캔에 담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는 미리 만들어 놓은 페인트가 없어요. 주문이 들어와야 만듭니다.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은 2005년만 만들어 놨다. 그럼 2006년 시키시는 분은 2005년 걸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많은 비싼 페인트를 쓰는데 그러면 이걸 쓰는 의미가 없죠. 스피스에커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문이 들어와야 조색을 하고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엘카 페인트고요. 자, 이제 색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색상이 잡혔죠. 색상이 잡혔고 색상은 요 정도까지 뿌린 것 같아요. 여기도 뿌리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 온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왔다면은 투명은 이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만큼 반 나눴을 때 5cm, 5cm 브랜딩 신나를 이쪽에 뿌려줘서 경계를 없애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뿌려가지고 경계를 없애는 겁니다. 부분 도색은 그래서 브랜딩 신나가 없으면 힘들어요. 한판 도색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신나 없어도 상관없지만 굳이 이쪽은 멀쩡한데 이쪽을 도색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만 하면 되지. 그죠? 이쪽만 하면 되죠. 그래서 브랜딩 신나로 녹여주되 브랜딩 신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날리면서 뿌려야 되고 다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는 면이 있으면 노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분사 각도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거리가 10에서 12cm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뿌리면은 흐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옆으로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엘카 이제 페인트들은 다 이제 저 특수 노즐이 장착돼 있어가지고 벽면에다 딱 뿌리면은 저희 거는 이렇게 상하 타원형으로 맺히고 일반 노즐들은 동그랗게 맺힐 거예요. 그래서 도장하기가 쉽죠.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도장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뿌릴 때는 전체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지 않습니까? 반씩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뿌리고 색상은 전체적으로 뿌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색상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 먼저 뿌리고 좀 저거 한 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색과의 색깔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대신 투명은 이렇게 뿌리시면 안 돼요. 투명은 이렇게 뿌리시면 안 되고 자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투명까지 뿌린 장면이네요. 이게 지금 이제 부분 사진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투명 뿌린 거를 이 화면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투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밑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뿌리겠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반씩 먹으면서 가야지 이 중간 사이에 경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속도는 천천히 가면서 뿌리시면 되고 최소 두 번, 최소 두 번. 그래야 도막 두께가 최소 두 번을 하셔야 권장 도막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두 번 하시라는 거고 두 번 했는데 광이 좀 미흡하다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뿌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이 사진은 여기 이제 브랜딩 처리까지 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쪽 변에 브랜딩 처리한다고 경계 없애는 거.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브랜딩 뿌려가지고 경계 없애는 거. 그래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해서 직접 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고객님께서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려워하셨죠. 처음에는 뭐 다 두렵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엘카를 믿고 직접 내 차를 이제 DIY 공간에 갖고 오시면은 복원, 도색, 커스텀 페인팅 그런 거를 특별한 경험으로 해가지고 짜릿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내가 성공했다라는 그 체감, 그 성공했다는 자신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제 설명이 됐고요. 좀 많이 버벅댔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엘카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